오늘은 이제 화학적 평형 그리고 연력학적 평형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말이 적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최대가 됩니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돼요. 이것은 다른 말과 깁스 에너지, 내부 에너지,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된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보조함수를 써서 좀 더 유용하게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사실 1번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좀 부차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 하나를 잘 이해하면 다 끝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잠깐 볼게요. 엔트로피가 평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인데 만약 인터널 프로세스는 있다고 할게요. 인터널 프로세스. 그러면 요거는 0이 되지만 인터널 프로세스에 의한 엔트로피 발생량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DS는 DS 일리버서블이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것은 인터널 프로세스, 비가역 과정이죠. 비가역 과정이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항상 양수이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값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항상 상수가 돼야 됩니다. 평형에서는 모든 연력학적 변수들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에서는 제1개 미분은 0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비가역 스테이트, 모든 비평형 스테이트에서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평형으로 도달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아래로 볼록, 결국 이계 미분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이 만족하면 이 시스템의 이 상태는 안정된 상태다, 스테이블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터널 만약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면 이 두 값이 모두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은 만약 교환된다고 하겠습니다. 열은 만약 교환된다고 하면 이러한 등호가 성립돼서 결국 요 항을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자, 인터널 에너지 프린시플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약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면 DU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국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이 엔트로피와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이유는 이 DS exchange,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열적 교환이 있다면 DS exchange가 있다는 것은 바로 열적 교환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아닌 열적 교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 맥시마이즈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내부 에너지로 따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스템 자체는 평형에 있으므로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면 요 비가역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 요것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양수였으니까 이것은 음수가 됩니다. 결국 달리 얘기하면 모든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경우는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평형 스테이트에서 평형 스테이트로 올 때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적용했냐면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0이라는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시스템 자체가
비평형 지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각각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적 베리어블들의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런 가정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부 에너지, 열적 교환이 있을 때는 내부 에너지가 평형 상태에서 미니마이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미니마이즈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계 미분도 양수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엔탈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엔탈피를 적용하는 조건은 여러분들 이 식만 보시게 되면 내용을 추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저기에서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다는 조건 부여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다는 조건 여기 부여되어 있고요. 엔트로피가 일정하니까 이것은 0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선 사실 dpv가 vdp 플러스 pdv인데 여기에서 보면 요것만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함의는 압력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mu dn 없으니까 n이 일정하구나. 이 세 가지가 일정하다는 조건 부여하면요, u 플러스 pdv가 dh가 되고, 여기에서 엔트로피 일정하다는 조건 부여했으니까 마이너스 t ds 일리버서블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은 ds 일리버서블이 t분의 d 크 사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0보다 작구나. 평형에서 엔트로피 최소화 되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계 미분 양수입니다. 헤르몰츠 프리에너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제가 모함이 있다 그랬죠. t 일정하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sdt 마이너스 pdv 다 날렸다는 거니까 v도 일정하구나. 그래서 이 초식으로부터 여러분들 t와 v가 일정하구나 읽어내시면 되고, 헤르몰츠 프리에너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고, 헤르몰츠 프리에너지도 tv n이 일정한 조건에서 평형에서 미니마이즈 되는구나. 시스템에 tv n이 일정한 조건에서 평형으로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헤르몰츠 프리에너지 미니마이즈 되고, 어떠한 변화가 헤르몰츠 프리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변화라면 평형에서 더 벗어나는 반응 현상이 있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거 깁스 프리에너지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V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 텀이 살아있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du-tds 플러스 pdv 되고요. 자, t와 p가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t나 dp에 대한 텀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dg가 돼서 dg는 이렇게 되니까 평형으로 가면 갈수록 미니마이즈 됩니다. 어떠한 화학 반응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화학 반응에 의한 델타 G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게 되는데,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라면 깁스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므로 평형으로 근접합니다. 평형으로 근접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방향이고요. 만약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라면 평형에서 멀어지므로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컴파트먼트 1, 2로 나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편의상 저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열이 전달된다고 하겠습니다. dq의 방향은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열이 전달되는 경우는 시스템 1 관점에서 dq가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월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dv1, dv2 0입니다. 물질도 교환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q가 양수인 것이 바로 1에서 2로 열이 전달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빼줘야 될 것이고 더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T1분의 DU1, T2분의 DU2는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DQ가 양수인 경우는 요 전체가 양수가 돼야 되므로 T1이 T2보다 높아야 됩니다. 결국 열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된다. 만약 반대로 T2가 T1보다 높다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DQ는 0보다 작아서 2에서 1으로 열이 전달돼야 될 것이고 T1과 T2가 같을 때는 평형에 도달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 그래서 dT와 dV가 다 0인 경우에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요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1이 P2보다 높다면 dV가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P1이 P2보다 작다면 dV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월이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dV가 0보다 크다는 것은 P1을 결국 감소시키고 P2를 증가시켜서 P1과 P2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리에너지 토탈은 이렇게 되고 평형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헬므홀츠 프리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평형에서는 헬므홀츠 프리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케미컬 포텐셜 볼까요? T와 P가 일정할 때 μ1이 μ2보다 크다면 Tn, 자 Tn에서 첫 번째로 해서 두 번째로 물질이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가 더 크다면, 만약 여기에 케미컬 포텐셜이 크다면 반대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요 식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으로 dn만큼 이쪽으로 이동됐다고 보기 때문에 원에서는 물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n을 곱했고 μ2 dn을 곱해서 더했습니다. μ2 빼기 μ1 dn이 됩니다. 평형에선 두 값이 같고요. μ2에서 μ1이 크다면 바로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2에서 1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dn이 아마도 음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으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평형을 접근할수록 깁스 에너지는 미니마이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열적 평형, 기계적 평형, 화학적 평형의 조건은 열적 평형 dt는 0, 기계적 평형 dp는 0, 화학적 평형 dμ는 0입니다. 이 모든 포텐셜이 다 일관된 상황, 다 허머지니어스한 상황, 바로 우리는 이퀄리브리움이 어치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평형이라는 것은, 제가 화학적 평형, 연력학적 평형이 무엇입니까? 모든 형태의 포텐셜이 호모지니어스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서머다이나믹 필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다이나믹 필드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취하면 일렉트릭 필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취한 것을 바로 필드라고 합니다. 모든 포텐셜에 대한 그레디언트 취한 것들에 대해서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은 필드를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바로 플럭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드라이빙 포스는 두 개의 포텐셜의 차이를 항상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위치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스칼라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